자, 유리함수 봅시다.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이래요. 유리함수. 영어로는 클래스 펑션. 미안하다. 아, 좀 그랬니? 순간적으로 좀 있어 보였지? 클래스 펑션. 아, 왜?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뭐지? 대응 관계를 두 가지를 배웠어. 뭘 배웠냐면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걸 배웠거든. 요새는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왔지, 그치? 정비례, 반비례라는 의미가. 정비례는 뭐냐면 x가 커지면 y도 따라서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가 따라서 작아지는 거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얘기했고, 그지? 커지는 것만 정비례 아니야. 작아져도 돼야. x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되면 y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되면 그것도 정비례야. 근데 반비례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 반비례는 뭐야? y는 x분의 a꼴 또는 xy를 곱했을 때 일정한 아이들, 그건 이제 반비례 관계. 그지? 맞지? 네. 과학 시간에도 배우잖아. PV는 일정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지? 온도와 압력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두 개 곱했을 때 일정한 무언가가 나오는 이런 거를 반비례 관계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보면 정비례는 발전을 해왔다. 어떻게? 1차 함수로 확장이 되어 왔어. 그지? 근데 반비례는 그 이후에 건든 적이 없어요. 그때 잠깐 배우고 더 이상 건든 적이 없어. 그게 여기야. 자,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잖아. 요렇게 생긴 거 우리 반비례라 그랬지 않니? x가 분모에 있어. 그럼 뭐라 그랬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특히나 이제 x가 안 사라지니까 얘는 분수식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고, 저거는 이제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얘가 x랑 y가 있고 어떤 a라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한 개씩 결정이 나기 때문에 얘를 함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을 뭐라고 얘기한다?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유리함수를 살펴보니까 이래요. 우선은 x가 0일 수가 있니? 0일 수가 없지. 그죠? 맞아? x가 0일 수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0일 수가 없지? y도 0일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0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얘를요. 어떻게 한번 보자고. 뭐 더 이상의 뭐 어떤 뭐 식적인 부분에서의 뭐는 전혀 없어요. 다 한 거야.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면 둘이 사이가 하나가 커질 때 하나가 작아지는 관계, 또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일정한 a가 되는 이런 관계를 그냥 유리함수라고 한다 정도. 그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유식한 말로 이렇게 생긴 곡선을 뭐라 그러지? 곡선이잖아. 곡선을 뭐라 그러지? 쌍곡선이라고 얘기해. 쌍곡선. 쌍으로 등장하는 곡선이야.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a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요, 양수일 때, 위에 있는 a가 양수일 때, 이때는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지나가는 요런 쌍곡선을 가지고 있더라. 됐어? 그 다음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뭐야? x값이 0이 아니다. x값이 0이 아니다. 그럼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선은 답으로 가질 수가 없지. 그 다음 y가 0이 아니다. y가 0이 아니다. 그럼 얘는 뭐야? x축이잖아. x축은 근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그래프가 오질 않는다고, 만나질 않는다고. 그래서 얘네들 y축과 x축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점근선. 이 점근선의 뜻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은 두 개의 값이 가까워지고 비슷해지긴 하는데 그 값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0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프상에서 만나지는 않아. 계속 가까워만 질 뿐. 오케이? 요걸 우리는 점근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축, y축이 점근선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요, 이 그래프의 또 다른 특징을 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 얘는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입니다. 이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렇게 생긴 걸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P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라,
유식한 말로 점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점대칭. 한 점에 대한 대칭. 그래서 여기는 이 점을 우리가 P'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어떤 Q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Q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점을 우리가 Q'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에서는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얘는요 첫 번째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야. 이 원점이 아니고 사실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지금 얘가 원점인 이유가 있어. 왜 원점이냐면 X축에 대해서 만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만나는 게 없죠. X축과 Y축의 교점이 결국 뭐인 거야? 원점인 거야. 나중에 뭘 대비한 걸까? 평행이동을 대비한 거야. 지금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점근선이 바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 아, 그렇구나. 이건 아직까지 감은 좀 덜 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그림을 살짝 살펴보면요, Y는 X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접으면 똑같아요. 됐어요? 또 하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도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됐어? 참여이 됐니? 오케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유리함수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되십니까? 되십니까요? 자, 그러면 간간히 한 번씩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던 당시의 구조를 생각을 해봅시다. 2차 함수라는 것을 배웠던 당시의 구조를 생각하면 Y는 X제곱을 배워. 아니지, AX제곱을 배우겠지. AX제곱이라는 것을 배워요. 얘는 이름이 기본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기본형. 이 기본형을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 Y축으로 이동을 시켜요. Y는 AX제곱이라고 플러스 Q라고 해서 Y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를 공부를 해요.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을 시키고 학교에서.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요런 꼴을 공부를 시키거든, 학교에서. 기억나? 그래놓고 얘가 완성이 돼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합치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 뭘 배워? 표준형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 표준형.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하지? 최종적으로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일반적인 형태. 이 일반형을 배운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는 요런 연습을 시킨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함수에 대한 유형 문제를 풀리기 시작을 하거든. 됐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유리함수가 됐던 무리함수가 됐던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는 죄다 같은 순서, 같은 구조로 공부를 하게 돼. 요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방금 이거 했어. 자, 뭘 했냐? Y는 X분의 A의 형태의 양수인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선은 음수인해를 먼저 살펴볼까? A가 양수일 때 1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여기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한다고요. 됐어요? 요걸 할 거야. 자,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A가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간에 여기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제일 처음 뭐 한다고? Y축으로의 이동을 시킬 거라고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 Y는 X분의 A에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 얘를 X축에 대한 대칭도 시킬 거란 말이야. 어떻게? Y는 X-P분의 A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합쳐지면 결국 우리는 이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Y는 X-P분의 A에다가 플러스 Q 요런 형태가 우리가 나올 거라고요. 이해돼? 됐어? 요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더라. 됐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는 게 문제야?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야. y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x-1분의 4x 플러스 3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 얘를 결국 어떻게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작업이야? y는 x-p분의 a에 플러스 q를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요걸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작업이라고요. 그러면 보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잘 봐요. 요령은 이렇습니다. x-1에다가요 위에를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요 숫자로 묶어주세요. 요렇게 묶어주세요. 됐어? 묶어주시고 요 안에를 x-1을 무조건 써줍니다. 이렇게. 이 x-는 어디서 나왔게? 분모랑 똑같은 모양을 써주세요. 분모랑 똑같은 모양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요 식을 맞추는 거예요. 자, 4x-4 4x 플러스 3 얼마가 필요하지? 플러스 7이 필요할 거야. 이렇게 됐어? 됐죠?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 요렇게 따로따로 쓸 거예요. 근데 뒤에 걸 먼저 씁니다. x-1분의 7에다가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읽을 땐 어떻게 읽겠어? 그럼 이렇게 읽는 거야. y는 x분의 7의 그래프를 이거를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그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될 거고, 그래서 얘를 아마 그림을 그리면요 요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보세요. 얘를 이렇게 x축 y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7이 양수잖아. 그치? 양수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거 점근선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점근선 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x축이나 y축에 접하는 점 정도는 좀 표시를 하자. 요런 거. 어떻게 표시하면 되니? x에 대응 집어넣으면 되지. y값 나오죠. x에 대응을 집어넣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4니까 이거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여기 잘못 그렸네. 요쯤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야 됐네. 됐죠?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게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되십니까요? 자, 근데요, 아직은 쓰지 마. 쓸 시간 줄 거야. 아직은 쓰지 마. 자, 방법이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 식의 구조를 설명하고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봐봐요. 애초에 x-1분의 4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뭘까? 이것의 의미는 뭐니? 4x 플러스 3을 x-1로 나누세요 이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4x 플러스 3을요 실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얼마나니? x-1로 나눕니다. 여기가 4번이 들어갈 거고, 그럼 4x 마이너스 4, 1이 나올 거고, 여기가 얼마가 나오니? 4가 나올 거고, 얼마야? 7 이렇게 나오나? 마이너스 7 나오니? 이렇게 마이너스 7 나오죠? 됐어?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x-1분의 x-1로 나눴더니 몫이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라는 나머지가 생기는 요런 어떤 구조에 실제 뭐가 생긴다? 여기서 여기까지 뭐라고 표현해? 이거를 검산식이 생겨요. 됐어? 그럼 잘 봐. 얘의 구조를 살펴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나누는 수, 그 다음에 위에가 나누는 수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의 형태잖니? 그쵸? 그럼 봐봐. 이쪽을 보면 뭐만 남지?
1번. 이쪽을 보면 뭐만 남니? 목만 남지? 맞아? 근데 몫은 주로 어떻게 만들어? 그냥 요 개수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랑 똑같잖아.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요쪽 요 두 번째 요쪽 나머지는 우리가 주로 뭘로 표현하지? 나머지 정리로 표현하지. 근데 나머지 정리는 뭐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에 뭐야? 나오는 숫자가 나머지 정리에서의 그 나머지의 의미였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는요, 실제 계산 어떻게 하나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x-1분의 4x 플러스 3이 있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x-1분의 여기다가 1을 대입할 거야. 왜 1을 대입해? 나머지 정리가. 오케이?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드는 1을 대입할 거야. 플러스 뭐 할 거야? 요거 개수 쓸 거야. 왜? 우리는 요 개수로 나누는 거거든. 개수가 몫이 될 거거든. 이해돼? 자, 그럼 연습 한번 합시다. x-5에다가 여기가 7x 플러스 뭐 얼마야? 7x 플러스 18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한다? 얘는 어떻게 한다? x-5분의 위에다가 뭐 해? 집어넣으라고 35에다가 18 더하니까 얼마야? 40, 53? 53 그 다음에 더하기 7 이렇게 쓰면 돼요. 됐어? 이게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됐어요? 사실은 빨리 구하는 방법이지만 내용은 충분히 풍부한 아이예요. 알아두세요. 적고 나서 우리 문제 풀게. 다들 졸려. 어떡하지? 아, 오늘 왜 이렇게 처져? 왜 이렇게 처져? (1번) 문제를 보시면요. 1번 문제.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정근성, 치역 뭐 이런 거를 하래. 얘 그리는 거는 뭐 얘네들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해볼까? 자, 이런 거요. 19번에 2번. y가 x-1분의 2x-3이래.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보라고? 어떻게 보는 게 좀 빠르다고? 위에다가는 1을 대입. x-1분의 여기다 1을 대입.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2 쓰시라 그랬어. 그죠? 됐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1, x축 1 y는 2 됐지? 됐어? 됐어?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2, 4분면, 4, 4분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정의역은 어때요? 정의역은 x축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 x축 기준으로 보면 어디니? 여기만 없지, 여기만. 그래서 x는 1이 아니고요. 치역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치역은 마찬가지 이쪽을 볼 거 아니니? 뭐만 없어요? 여기만 없어요. 아, y는 2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점근선은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 x는 1이 점근선이에요. y는 2가 점근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특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정의역, 치역이 정의되지 않은 곳이 결국은 점근선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는 문제랑은 상관없지만요. 이 대칭이 되는 지점은 항상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대칭이 되는 지점 어떻게 된다고? 1,2의 대칭입니다. 1,2는 어디서 등장해? 점근선의 교점에서 등장을 합니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 또 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i지. 근데 얘 역시도 뭘 해야 돼? 평행 이동해야 되지. 맞아요? 맞아? 원래 어떻게 돼 있었는데? 원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하고 여기였는데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다 하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됐다 그러면 이 선도 평행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저거 평행 이동한 점은 어떻게 찾냐면요. 플러스 k로 놓고요. 요 점을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요 점 지나갈 거니까.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요거는 연결을 좀 시켜놓읍시다. 여기는 지금 당장 이해 안 돼도 돼요. 요거 이따가 문제가 혹시 나오면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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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21번까지는 너네가 해볼 수 있어요. 넘어가 22번이요. 22번. 자, 문제가요.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가요. 얘는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점근선이 x는 2, y는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 문제는 체크 좀 해봅시다. 뭐 중요한 문제여서, 뭐 중요한 문제도 맞죠. 중요한 문제인 것도 맞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 문제가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맨날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얘를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다고 이걸 그냥 그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풀 때요, 이걸 이렇게 풀지는 않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를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x 플러스 c에다가 여기를 a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c를 쓰고 그러면 원래가 x 플러스 b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b에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x 플러스 c분의 여기가 b 마이너스 ac가 남고 플러스 a 해서 아 얘는 뭐야? 뭐야 이거? x축으로 이 y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아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b 마이너스 ac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b를 찾는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현 거기다 체크를 좀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법은요. 여기다 박스를 쳐놨죠? 얘를 가지고 주어진 정보로 우리는 함수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체크를 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함수를 미리 만드는 거야. 오케이? 자, 미리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나 봐봐. 점근선을 딱 보자. 점근선을 딱 보면 y는 이렇게 생겼어. x-2에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점근선을 가지면. 이해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을 해야 점근선이 이렇게 되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해? 아 x는 1,0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 0은요. 0은 1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아 k 값 얼마다? k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요. 됐어요? 그래놓고 나는 얘를 갖고 요걸 갖고 그려봐. y는 x-2분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x-2로 통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쓸 거고 그럼 x-2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를 가지고 얘를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예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 그래서 이 문제의 영어는 거꾸로 찾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23번에다가는요. 한마디만 써볼까요? 23번에다가는 그래프 읽기 이렇게 그래프 읽기 그래프를 읽어서 아까 박스 쳤던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읽어줄 수만 있으면 돼. 지나가는 점은 어딘지 점근선은 어딘지 정도만 너네가 그래프에서 읽어낼 수만 있으면 박스처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똑같은 문제니까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케이? 되셨으면 24번으로 넘어갑시다. 24번. 자, 24번은요. 24번은 뭐 다른 것 때문에 보자는 건 아니야. G값을 보면은 G값을 풀 수 있는데 F 때문에 그래요. fx가 2x 플러스 a 분의
2x 플러스 4. 자, 여기가 왜 보장을 했냐면 요 앞에가 여태까지 1만 했거든. 1이 아닐 때가 있어요. 1이 아닐 때. 그럼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만 조금 보자 이거지. 1이 아닐 때도 어렵지 않아. 방법은 똑같아. 그냥 한번 보여만 주는 거야. 자, 여기를 어떻게? 얘가 2x 플러스 4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2x 플러스 4를 만드는데 4가 아니라 뭘로 만들어? a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4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됩니다. 됐어요? 만들어서 뭘 할 거야? 2x 플러스 a 분의 4 마이너스 a 쓰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면 이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님. 됐어요? 됐어? 밑에가 뭐가 있을 때 1이 아닌 다른 계수를 갖고 있을 때 그럼 읽어볼까? 얘는 어떻게 될까? y는 2x분의 4-a의 그래프를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뭐가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y축으로 1만큼. 요거 이해되니 지금? 얘 뭐야? 2에 x 플러스 2분의 a 요렇게 봐주셔야 된다고 항상. 됐어? 왜 그럴까?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됐든 대칭 이동이 됐든 다 뭐니? x에 대한 이동 그러면 x를 지우고 y에 대한 대칭 이동 그러면 y 대신에 라고 쓰지 말고 y를 지우고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아마 앞으로 안 헷갈릴 거야. x를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2x에 x를 지우고 2에 x를 지우고 x축으로 뭐?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이걸 해석을 하자면 이게 정리해봐.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지. 그래야 똑같아진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는 평행 이동이 됐던 대칭 이동이 됐던 간에 x축으로 그럼 뭐 하라고? x를 지우고 오케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마 계산이나 이런 것에서 덜 헷갈리는 요령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26번으로 넘어갈까요? 25번으로. 자, 25번으로 넘어갑시다. 거기다가는 별표를 좀 치세요. 별표를 좀 치시고요. 별표를 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살포시 이야기했던 뭐요? 대칭하는 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25번요.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프 그릴 줄만 알면 그래도 최대 최소는 금방 하니까 fx가 x-3분의 2x-5가 있답니다. 자, 얘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할 거야. 무언가를 해.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지요? 이 그래프가 누군지를 정체를 밝혀보는 거. x-3분의 뭐야? 위에다 얼마 집어넣어? 3 집어넣으세요. 그럼 위에가 얼마 남아요? 1 남아요. 플러스 2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걸 문장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뭐야? fx는 얘는 뭐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요.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y는 x분의 1 그래프니까 양수 그래프.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아이였어요. 됐어요? 그리고 대칭되는 직선이 얘가 대칭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 2번,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이 대칭 3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대칭인 건 세 군데야, 얘들 항상. 오케이? 대칭인 건 세 군데예요. 됐어요? 됐어요. 자,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나?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면요. X축으로 3만큼, X축으로 3만큼, X는 3, Y축으로 1만큼, Y는 2. 자, 이렇게 해놓고요. X분의 1 플러스 그래프니까 플러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점근선 얼마? 점근선 X는 3이고요. Y는 2입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 봤을 때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은 얼마니? 3,2예요. 요거 됐죠? 됐죠? 요걸 뭐라고? 대칭 3번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대칭 3번 3,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됐어요? 됐니?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뭘 지나가? 3번을 지나가요. 3번을 지나가요. 지금 문제 아직 안 읽었어. 그냥 문제식만 갖다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한 거야. 그러면 요걸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하니? 여기다가 3,1을 넣겠죠. x 플러스 k가 y라 그러면 3,y를 넣으면 y는 뭐야? x 마이너스 1 성립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라 그러면 마3에다가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그렇죠? 이해했어? 됐어? 얘가 뭐예요? 1번 대칭과 2번 대칭을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요렇게 우리가 대칭되는 선까지 찾을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됐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a, b에서 대칭이래. 이거 그냥 찾기만 하면 되겠다. 몇 번 얘기하는 거니? 3번 얘기하는 거죠? 3번.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3, b 값은 2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의 함수 fx가 그래프의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뭐란 얘기니? x-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이죠. 됐어?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겁나 쉽죠? 왜? 다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잘했으니까. 잘 가르쳐줬으니까. 그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그랬어. 여기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뭐 찾아야 돼? 두 직선의 x절편 찾으시면 되지요. 됐어? x절편은 1하고 5겠네요. x절편이 1하고 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3,2니까 뭐 해야겠어? 높이가 얼마고? 높이가 2고요. 그래서 답은 4 나오시면 되겠죠. 됐니요? 됐어? 이렇게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27번까지 체크해 놓으시고 오늘 수업하는 숙제가 거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남을 텐데 수업 교재 먼저 오늘 좀 채우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수업 교재 채우고 집에 가서